많이들 요즘에 물어봐 주세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저희한테 좀 물어봐 주시는 걸 기준으로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리려고 해요.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것들은 건강검진 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 많이 물어보세요. 또 최근에 방송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들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들 반려동물들을 돌보시고 계시니까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이 부분일 거예요. 아픈 걸 참 안 드러내요. 아이들이 조금 아플 때 그냥 바로 드러내거나 혹은 우리들처럼 말을 해주면 편할 텐데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안 드러내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주셨으면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정말 그람수까지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요.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를 아이가 먹고 있는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아지든 고양이든 정말 그냥 다 떨어지면은 그냥 부어주시는 형태의 식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았으면 해요. 하루 먹는 양은 보호자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변화를 주시면서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랑 다르게 깨작깨작 좀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하루 먹는 양 자체는 정해주시면서 주시기 좋아요. 그 두 번째는 하루 동안 대변을 얼마나 보는지, 소변을 얼마나 보는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 특히 모래를 쓰면 그 덩어리로 보시면 되고요. 강아지들은 이제 패드를 쓴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패드를 몇 장을 쓴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패드에서 하는 소변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도 인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패드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왜냐면 두께가 변하면 당연히 그것도 변할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숨 쉬는 거랑 관련이 되는 건데 막 놀거나 신나거나 막 이럴 때 말고요.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잘 때 있잖아요. 막 깨워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럴 때 1분 동안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게 10회에서 분당 10회에서 30회 정도 사이면은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40회가 계속 넘어가거나 혹은 횟수는 괜찮은데 제 손 보면 우리 배랑 이렇게 가슴 부위가 있으면 우리도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나왔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막 엇갈려서 쉰다든가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병원이라든가 담당 수의사분께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좀 좋을 거고요. 그 다섯 번째는 네 번째가 있겠는데 다섯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소하게나마 평상시 안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정상처럼 보이는 행동이더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줘서 상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평소 안 먹던 걸 줬더니 그때마다 구토를 한다든가 혹은 설사한다든가 긁는다든가 혹은 이때마다 행동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사소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사소한 변화라도 있게 되면은 하실 수 있다면은 가급적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 번 했을 때는 얼마나 지속되는지 체크해서 좀 상의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고서라도 좀 자주 체중을 재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건 육안상으로라도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체형 같은 경우도 유의미하게 좀 변하는지 봐주셔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내원을 해주셔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꼭 건강검진이라는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원을 오셨으면 해요. 기생충 예방이다, 접종이다라는 것들을요. 이때 병원에서는 이제 아이들 건강 상태를 더 추가적으로 보는 것들은 결국엔 신차 검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관적으로 봤던 이 체형 변화나 체중 변화 같은 것들을 정말 몇 킬로그램, 몇 그램이 됐는지 누적돼서 변화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체온, 그리고 숨은 정말 원내에서라도 몇 번 쉬는지, 치아, 치석이나 치태, 치은경 같은 구강 상태 같은 것도 집에서 사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탈수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실제로 집에서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 요거 집에서 이것까지 좀 평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위에 등 쪽 부분 말고요, 엉덩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의 피부를 지금 우리 여기 당기듯이 떴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탈수 상태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우리들 각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냥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느리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한 1초 이상으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심장이나 폐는 괜찮은지 저희도 청진을 하게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피부에 털이 빠졌다든지 뭐가 나거나 혹은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게 돼요. 다만 문제는 이제 앞서의 집에서의 그 평가와 이것만으로 모든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아픈 걸 안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건강검진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질병이 초기 상태라고 하면은 앞서의 두 가지로는 모두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초기에 발견할수록 아무래도 예후도 다르고요. 또 특정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되면은 기대 수명만큼 일반적으로 고양이든 개한테 기대하는 그 수명을 충분히 사는데 이게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다행히 건강하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 건강할 때의 결과들이라든가 데이터들을 이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아플 때라든가 혹은 추후에 건강검진 했을 때랑 비교를 해서요. 설사 어떤 수치가 정상 범위 내라 그래도 그게 증가 혹은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면은 그것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 건강한데 그래도 좀 아쉬운 면들이 사실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건강검진 받으면 항상 뭐 술 마시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점들을 이제 아이들에 맞춰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검진 좀 해주셨으면 해요.